안녕하세요. 정보의 백화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리바운드 환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들이 즉 여러분들이죠. 이별을 당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환승당했다. 그리고 이별 후에 새로운 리바운드를 연애를 좀 하고 있더라. 여러분의 X가.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많은 불안감, 억울함, 분노심,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교차되면서 많은 혼란과 오해, 착각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에서 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유튜버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니죠.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얻었던 저의 통찰, 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도 이런 것들입니다. 나와 헤어졌는데 새로운 환승 상대나 여러분의 X의 새로운 리바운드 연애는 나보다 더 좋을 것이다. 나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어떤 비교적 그 열패감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바운드 관계라는 것은 거의 금방 끝날 확률이 높다. 본인이 리바운드였던 사람이 저한테 상담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리바운드였다. 즉 나와 헤어진 X가 어떤 사람과 장기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서 나와 사귀게 되었다. 본인이 리바운드인 거죠. 저와 상담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최근에 잠깐 나와 단기 연애를 끝나고 그 상대 X로 돌아갔다. 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라는 것은 어떤 이 분기점, 어떤 기점에서 이 발생을 하냐. 여러분을 버린 X가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내면적으로 결핍이 많은 상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결핍, 이러한 혼란, 이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공허함,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매우 급조적으로 인공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리바운드인데, 이런 상황들이 좀 오래 가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이 급조적으로 연애가 돼서 리바운드가 오래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레어한 케이스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환승 같은 경우인데, 환승은 본인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즉 여러분이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파트너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환승을 타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매우 불행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게 환승을 당한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깨질 확률도 매우 높고, 이 제 영상 리바운드의 발전 단계 진행 과정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반드시 비교의 스테이지가 발생합니다. 비교하는 단계에 이르면 아무래도 오래된 파트너, 즉 여러분의 올드 러브가 빛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새로운 파트너는 나보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데 왜 나의 X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보다 가치가 높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새로운 상대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프레시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떤 자극, 어떤 쾌감, 유포리아, 이런 것들, 리머런스,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잠깐 훅 하고 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오래된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어떤 유튜브, 어떤 동영상을 봐도 이 리바운드 환승에 대한 많은 동영상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오늘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포인트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상형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나와 헤어진 후 나의 X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있는데 그녀가 그리고 그가 나의 X가 늘 얘기했던 그런 이상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남자친구가 환승을 탔는데 환승을 탄 그녀가 나의 남자친구가 늘 꿈에서 그리던 어떤 이상형이었다. 참 이 상황도 좀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상당히 좀 몸매가 운동을 해서 상당히 탄탄하고 약간 글래머한 타입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몸매죠. 하지만 나의 남자친구는 여리여리하고 날씬하고 키가 작은 여자를 좋아했다. 귀여운 타입을 좋아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그들의 관계가 오래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이상형이라는 것은
이 외모적인 국한적인 어떤 상태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매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체적 매력, 감성적 매력, 지적 매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신체적 매력, 외모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낙인화가 있는데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신체적 매력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이 촉발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고요. 이 이별이 되는 큰 요인 그리고 관계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감성적 매력의 부족입니다. 즉 연애가 이 탄탄하게 잘 유지되냐 그리고 관계가 잘 깨지냐의 중요한 어떤 촉발 요소는 외모가 아니에요. 감성적 매력입니다. 감성적 매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인성, 도덕적 가치관, 인생 가치관, 그 다음에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품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매력을 발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뇌생남이다. 나의 남자친구는 외모는 별론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섹시하고 우월해. 이런 것들이 감성적 매력, 지적 매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애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입니다. 기반이 될 수 있다. 자, 외모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스파크입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외모를 보고 반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체형과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여기에 내가 반해서 그한테 플러팅을 해서 사귀게 되었다. 자, 이게 사랑과 연애 관계가 촉발하고 시작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힘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파트너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외모가 실망스러워서 이별된 케이스도 있지만 극히 레어한 케이스다. 대개는 90%의 이별 요인은 감성적 매력이 결핍되고 낙후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가 7,000명 정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다. 나의 여자친구가 너무 나를 괴롭혔다. 너무 이 관계가 갈등이 많이 생기고 싸움을 많이 하니까 지친다. 되게 이래서 이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의 환승, 여러분의 X의 새로운 환승 파트너, 새로운 리바운드가 굉장히 외모나 신체적 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들의 관계는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은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들의 이상형이 아니었는데. 사람의 그 감정과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감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순간적인 어떤 매력을 느껴서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간적인 매력과 실망 이런 것들이 다 점철돼서 관계는 이어지고 또 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자.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패턴입니다. 패턴. 패턴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규칙적인 그런 요소들이죠. 즉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X가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리바운드였어요. 그리고 나와 헤어지고 나서 바로 환승을 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 이겁니다. 이 패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X가 예를 들면 전에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시다가 이별이 되었고 한참 공백기가 있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리고 나를 만났다. 요건 패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 헤어지고는 또 이번에는 또가 아니죠. 이번에는 환승을 타더라. 이게 옛날에 여러분의 X가 그 전 연애는 환승이나 리바운드가 없었던 거예요. 장기 연애를 안정적으로 하시다가 어떻게 깨졌는데 1년이나 공백기를 걸쳐서 여러분을 만났어. 그런데 나와 헤어질 때는 환승을 탔다. 요거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X가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라고 합시다.
뭐 20대도 괜찮고 40대도 괜찮고 심지어 50대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패턴을 고착화시키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의 X가 계속 환승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하면서 나를 만나고 나 역시 차고 환승을 하고 또 가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패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명확한 패턴은 단기 연애를 하면서 계속 환승이나 리바운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명확한 패턴입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환승 리바운드를 할 것이며 이런 분들과 이별이 되었다면 돌아오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 환승 리바운드에 대한 이 착각, 오해는 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제가 첫 편으로 이걸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 항목은 여러분 조금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바운드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경우가 환승입니다. 제가 그건 상담 때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왜? 많은 요소들을 봐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셨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면 제가 저의 나름 인사이트로 저의 어떤 경험적 촉으로 저의 직감으로 환승이냐 아니냐 제가 좀 분석을 잘 하는데 대개는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여러분은 리바운드라고 생각하지만 환승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의 제가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다. 매우 빠르게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지기도 합니다. 이별 후에라도 너 언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냐.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얘기해 줍니다. 너랑 헤어지고 만났다. 너랑 헤어지고 만났다. 그럼 또 여러분 또 그걸 또 믿고 싶어 합니다. 믿고 싶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환승이고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하냐. 여러분은 리바운드라고 믿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좀 제가 냉정한 편이 있는데 이 이별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로운 파트너가 있다라면 그들이 극구 이건 리바운드야 라고 여러분한테 설득을 하여도 여러분 좀 의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환승일 확률이 좀 높다. 그렇습니다. 물론 리바운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상담에서 잘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 리바운드 환승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고정관념 쪽으로 이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환승이라는 건 좋지 않죠. 하지만 나와 이별 후에 지금 그 사람과 재회를 강렬히 원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억측, 오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리바운드 환승이 있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너무 절망하지 마라.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이건 너무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비범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바운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관계가 오래 간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보다 훨씬 외모도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진 사람과 사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그들과 사귀는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가치가 높다고 해서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이 환승도 할 수도 있고 리바운드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거 진짜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하고 사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자. 저는 저의 굉장히 중요한 인생 철학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증을 받고 여러분이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제와 나를 비교하고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꾸 좌우를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여러분의 X의 새로운 파트너, 리바운드, 환승, 그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독특한 굉장히 매력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자, 의존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별이 된 순간에는 철저하게 냉정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약간은 이기적이 되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천공의 이별 과제 계속합니다. Stay with me 하시기 바랍니다.